이번 주말 뉴욕시 일원에는 다시 한번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뉴욕시 최저기온은 화씨 3도까지 떨어집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 11일 3년 만에 종료됩니다. 이민국이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그린카드와 고용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경찰 2명이 무고한 노숙인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입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자격이 되는 저스층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뉴욕시 일원에 다시 한번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뉴욕시 최저기온은 화씨로 3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화씨 영하 8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한파가 이번 주말 뉴욕 일원을 강타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달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뉴욕시 최저기온이 화씨 3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를 예보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8도, 섭씨로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강추위는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어 낮 최고기온이 화씨 24도로 올라가지만 체감온도 15도로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허드슨밸리 지역과 코네티컷 일대는 화씨 마이너스 9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무려 마이너스 29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서 야외 활동 시 15분 정도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며 외출 시에는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꼭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한파로 인해 보일러 파이프 파손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며 한파가 오기 전 난방시설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강추위는 일요일부터 다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되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최고기온은 46도와 48도로 다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한파에도 뉴욕 일원에는 눈 소식이 없어 올해 뉴욕시가 경신 중인 눈 가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 11일 3년 만에 종료됩니다. 백악관은 비상사태가 갑자기 중단되면 의료 시스템에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비상사태를 짧게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어제 백악관 행정관리 예산국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비상사태 즉각 종료 요구에 대한 반대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 11일 3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5월 11일에 끝낼 수 있도록 짧게 연장한 것이라면서 비상사태 선포가 갑자기 중단되면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한 바 있지만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90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31일 처음 선포된 이후 매번 90일씩 연장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 전에 주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약간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 2개월 동안 발생한 수치와 비교하면 훨씬 낮았습니다. 한편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무려 코로나19 백신과 검사 제공을 연장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의회는 이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 긴급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54억 달러 이상이 부정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 책임성위원회 PRAC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SBA의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경제피해재난 대출 수취자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 69,323건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간 자금은 5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 긴급대출로 사용한 자금 중 6조 원 이상이 부정수급자에게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PRAC는 미국이 코로나 지원 구제 경제적 보장법에 의해 설치한 독립감독기구입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전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장치 하에서 신분절도와 사기가 발생했다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들어 통제장치의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PPP와 고용보험 등을 통해 대거 지원된 자금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노동부 감사관이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이용한 실업보험 청구로 456억 달러의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국이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그린카드와 고용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더 정교한 사파와 촉감 인쇄 등 위조를 어렵게 하는 최신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민국이 어제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카드에는 더 정교한 사파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어렵게 하는 최신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이민국은 위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에서 5년마다 카드 디자인을 바꿉니다. 우르자두 이민국장은 나쁜 사람들이 쓰는 최신 수법을 파악하고 우리 직원의 혁신과 재능을 활용해 보안 문서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이민국이 발급하는 보안 문서의 신뢰성을 지속해서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유효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의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기존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권, 그린카드가 있으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허가는 이민비자가 없거나 이민 지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등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강력했던 소비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 상승 여파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전월보다 1.1% 감소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2달 연속 1%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총매매 건수는 전년보다 17.8% 줄어들면서 2014년 이후 최소치였고 신차 판매는 1,370만 대로 10년 만에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봉쇄 기간 소비자들은 운동용 자전거와 TV, 학생용 노트북, PC 등을 구매했고 봉쇄가 풀렸을 때는 식당과 여행지로 돌아가면서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막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저축 잔고가 늘었고 저렴한 차입 비용으로 소비가 계속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였는데도 소비 지출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지출을 유지하던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월 소득 중 저축하는 비율은 지난달 3.4%로 전년 같은 달 7.5%보다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7%를 넘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아마 당분간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며 아직 그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내 경기 후퇴 가능성을 61%로 전망하면서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5명이 폭력으로 흑인 청년을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미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노숙인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찰이 하이얼리아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27살 라파엘 오타노와 22살 로렌초 오필라를 무장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필라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오타노와 오필라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 13분 하이얼리아의 한 빵집에서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두 경찰은 빵집에서 노숙인 호세 오르테가 구티에레스를 발견했지만 특별한 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티에레스를 음주난동으로 몰아붙이고 수갑을 채운 뒤 5시 24분쯤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구티에레스는 경찰 조사에서 그가 11km 떨어진 으슥한 숲으로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참 후 의식을 회복한 구티에레스는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졌던 빵집 부근으로 돌아가 다른 경찰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티에레스를 폭행한 두 경찰은 당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바디캠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에 설치된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행적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권력 남용과 과도한 권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타노와 오필라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뉴욕주와 시정부는 자격이 되는 저스층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뉴욕시는 5개 보로 내 비영리 단체 등 140여 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연소득이 개인 5만 6천 달러 이하, 부부 합산 8만 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상이 부부 합산 소득 7만 2천 달러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다. 무료 세금 보고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상회의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 세금 보고 서비스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와 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뉴욕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검색 등 자세한 내용은 www.nyc.go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도 확대됐습니다. 당초 연방 EITC의 5%인 뉴욕시 EITC를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에서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만 5천 달러, 자녀가 2명인 부부가 받는 혜택은 기존 299달러에서 897달러로 200% 증가합니다. 뉴욕 주정부 역시 2022년 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도 연소득 7만 3천 달러 이하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 해변에서 몸 길이가 무려 10m에 달하는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왔다가 돌아가지 못해서 죽은 고래가 지난달에만 최소 9마리에 달하는데요. 이런 고래들의 죽음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대표로 꼽히는 풍력 발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 뉴저지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죽은 고래는 최소 9마리에 달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환경단체가 고래 살해범으로 다름 아닌 해상 풍력 발전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환경단체인 클린 오션 액션은 연안의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예비 작업과 고래의 죽음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소한 당국이 사태를 파악할 때까지라도 해상 풍력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클린 오션 액션의 주장에 다른 환경단체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설 친환경 에너지로 해상 풍력 발전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고래 떼죽음 연관성이 뜻밖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라 클럽이란 환경단체는 이런 클린 오션 액션의 주장에 대해 바다를 다니는 무역선을 상대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운항 중단을 요구하지 않듯이 해상 풍력 발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해상 풍력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라고 대치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최근에는 정치권에까지 확산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는 해안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 6명이 이런 목소리에 가세했고 연방의회 공화당 하원 의원인 제프 밴드루는 뉴저지 주지사인 민주당의 필 머피를 상대로 해안 풍력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해안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빈 고팔 의원은 풍력과 고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3-2024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신청의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17일 고용주 사전 등록이 마감되면 이민서비스국 측이 이들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 쿼터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 씨의 구명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2,000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주 씨를 대리하는 최재은 변호사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1,350명이 서명한 주 씨 구명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19일에 구명운동에 동참한 600여 명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다음 달 초까지 총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주애리 씨의 최종 선고 공판은 2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주 모든 공립교 학생 전원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주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농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해온 공립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 30일로 종료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저녁 모든 공립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아침, 점심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뉴욕주는 현재 주 전역 공립교회 절반 이상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뉴욕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원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도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상하수도 요금 원금 납부 동의 조건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탕감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은 1년 이상 $1,000 이상의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금의 50%, 25% 납부 시 각각 이자의 75%, 50% 탕감 등 탕감 비율은 원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